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접경 지역으로 오랫동안 개발에 제한받아왔던 기포시가 평화문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와 연계해 생태 탐방로와 경관도로 개설 등 지리적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평화문화 관광특구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김포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하영 시장의 구상인데요. 자, 과연 평화를 화두로 한 김포시의 관광자원 개발, 그 방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한기전 문화관광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은 김포지역 문화 컨설팅 사업을 주도하신 김포대학 이상규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포시 애기봉 생태평화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2017년에 착공을 하셨는데, 자,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사업은 2017년도 11월 23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 12월 말에 개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뭐 예산이라든가 뭐 규모는 어때요? 예산은 이제 그 국비가 100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한 260여 원이 됩니다. 100억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거 공모 사업으로 뭐 이렇게 선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 사업은 아니고 예. 이제 그 국비와 시비 도비가 이제 합쳐져서 한 260억여 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에 좀 들어가는 시설이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좀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일단 전망대 3층 규모의 전망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관이 4개 정도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이제 한강 하구의 생태, 역사문화, 그다음에 통일을 향한 통일미래관, 평화문화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시관의 구성 요소로 이제 자리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고려 시대의 그 황궁, 고려 시대의 황궁인 그 개성 시가지를 이제 VR 그 디지털 3D 영상으로 이제 복원을 해서 개성에 있는 만월대, 그다음에 왕건, 왕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사 문화 자원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획 전시관이 이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에 있는 우리의 역사까지도 짚어보겠다 이런 뭐 말씀이신데 애기봉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뭐 그런 시설이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역문화 컨설팅도 주로 하셨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었대요. 이 평택 생태공원을 갖고 있는. 네, 그 애기봉은 그 접경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전망대를 통해서 그 북한의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유로 실향민들이 그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하고 좀 다른 이유로 그 철새들도 이곳을 좀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들에겐 그 북한으로 가기 위한 경로가 한강 하구이고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기 위한 경로 역시 한강 하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그 야생동물의 그 방문 이유가 그 다른 곳에서 그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 남북의 평화의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기봉은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예민한 뭐 그런 곳이기도 한데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과거에는 조금 평화하고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긴장감이 있는 뭐 그런 도시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김포시에서 평화 문화도시를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 한반도 그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어떤 김포시의 역할과 그 의지를 그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선언코자 2015년도 8월 달에 평화문화 도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화문화 도시는 그 남북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 사업으로서는 평화문화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아시아 청소년 국제영화제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문화재단에 평화문화본부를 설치하여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평화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평화가 이제 한반도에 굉장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평화에 대한 문화를 입히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화 이제 특성상 그 평화를 이제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연 이 김포시가 문화와 평화를 접목한 이 관광 자원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김포는 지금 접경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지금 예전부터 김포는 한강하고 바다 평야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과거부터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지난 그 12월에 그 정하영 시장께서 2018 그 접경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포럼 기조 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평화만이 김포의 미래와 앞으로 그 100년 먹거리를 보장해 준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그 이제는 그 평화가 그 밥이고 돈이고 경제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김포는 그 접경 지역 관광 사업으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평화부지사께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게 남북 이산 가족을 이제 VR 시스템을 통해서 화상으로 수시적으로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고 싶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애기봉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애기봉은 이제 남과 북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어떤 이산 가족의 만남의 장소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화상을 통한 이산 가족의 만남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동안에는 그냥 일반 그 TV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봤다면 앞으로는 조금 입체적으로 실제로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VR 시스템을 통해서 남북 이산 가족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생태공원 이제 최첨단 시설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태공원에 보면 평화 생태공원이잖아요. 그 평화에다가 이제 생태공원이라는 그런 컨셉을 좀 도입을 했는데 생태공원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김포 한강 하구 일대는 지금 일반인의 출입이 지금 통제돼서 우수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상태는 그 세계 환경 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그 대표적인 게리 서식지인 그 평안남도 문덕군처럼 멸종위기 야생 생물 그 2급인 게리가 그 이곳에 그 대량으로 발견된 것에서 그 남북 생태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히 높다. 그럼 김포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DMZ라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생태학적인 뭐 그런 가치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 자원으로서 이제 그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인프라가 좀 필요할까요? 네, 그 애기봉 그 평화 생태 문화공원의 그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김포 외 지역에서도 좀 쉽고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도로 인프라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또 그 관광 자원으로 그 생태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 애기봉과 연결되는 그 평화누리길 코스하고 그 김포 국제 종합공원, 그 김포대학교 벚꽃길 및 그 한류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그 관광 자원 연계를 통해서 그 다각도의 문화 콘텐츠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 정말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이게 갖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김포는 이제 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그 김포의 그 관광 산업을 이제 완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김포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양한 평화유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수산성, 덕포진, 조광, 평화의 소, 그다음에 국제조각공원들이 다양한 그 평화문화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융합을 해서 김포의 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을 육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김포시 하면 이제 그동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제한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광하고도 사실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생태공원이 새로운 관광 먹거리로 조성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는 이제 그 민선 7기에 우리가 이제 그 관광 산업을 우리 100년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그 전략적인 그 접근 방식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김포를 5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서 관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류리. 전류리가 1권역이 되겠습니다. 전류리에서 두 번째 권역은 시암리 습지 지역을 2권역으로 하고 3권역을 이제 애기봉 평화식대공원, 그다음에 4권역을 문산성을 4권역으로 하고 5권역을 이제 그 대명항을 관광 권역으로 벨트화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 권역들을 엮어서 전체적인 그 김포가 그 한강 가구를 따라서 관광 자원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포시에 앞으로 새로 먹거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 얼마 정도가 나타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우리 김포가 관광으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이제 김포의 그 대표적인 어떤 축제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와 관광이 서로 결합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그 조류생태공원 거기까지가 한 11.5km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아라마리나의 그 대표 축제를 통해서 뭐 해양 레저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축제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류생태공원의 그 야생화랑 연결을 해서 그 사이를 또 이제 카트라이더라든가 그런 그 김포시만의 그 젊은 도시에 맞는 그런 그 산업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 산업을 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카트라이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하희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일본 갔다가 와서 이제 벤치마킹. 네, 맞습니다. 카트라이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기회에 한번. 어떤 관광 사업인지.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셨지만은 우리가 김포가 이제 그 카트라이더의 어떤 그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그다음에 그 조류생태공원까지의 그 11.5km 구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 도로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우리 젊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그 카트라이더 길을 열게 되면은 또 다른 관광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그 사륜차 같은 거,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있는 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카트라이더가? 요즘은 이제 그 요즘은 카트라이더가 많이 진화가 돼서 뭐 이제 경유로 하는 게 있고 전기로 하는 거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조용한 전기형의 어떤 카트라이더가 있고 또 소음이 있는 또 그런 카트라이더가 있고 다양하게 지금 국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이 참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연말까지 또 북한관을 설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애기봉 평화 생태관과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월권면 청소년 수련원 내에 그 평화문화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이제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북한의 어떤 여명거리라든가 북한의 음식,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 작가들이잖아요. 북한 작가들의 어떤 문학 작품이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생활상을 담은 소품들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그 이북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에 관련된 북한과 관심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또 기대감도 많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평화문화관이 뭐 북한 전시관도 있지만은 또 일반 학생들, 청소년,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평화문화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소재의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우리가 지금 6월달에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학여행단도 많이 올 수 있을 거고, 네, 뭐 현장 학습으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 김포시가 이렇게 이제 뭐 교육의 장, 관광도시로서 이제 거듭 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포시에서는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네. 그 스트릿 댄스 비보이라는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 세계 대회를 김포시에서 글로벌 실용 댄스 대회를 개최를 하면 네. 대학과 연계해서 그 해외에서 이제 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파리 올림픽에서 그럼 왜 그 종목을 채택했느냐? 네. 그것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그런 예를 삼아서 좀 이렇게 대회를 열고 하면은 그거를 뭐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올 수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젊은 이제 층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관련 콘텐츠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시가 그동안 접경 지역으로서 굉장히 그 평화 거리가 먼 그런 도시였는데 평화 생태공원도 조성되고 비보이도 와서 이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 새로운 우리 관광 도시로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포 평화생태공원과 이슈토크 얘기 나눠봤습니다.